서서 남자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남자를 쳐다보던 여자의 눈알이 그쪽으로 확. 때는 1965년. 남자는 얼마 전 첫째 아이를 낳고 친정에 몸조리 중인 아내를 보러 갑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아주 어두운 시골길은 몇 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울퉁불퉁한 돌과 자갈이 쭉 늘어선 숲길을 남자는 달빛에만 의지한 채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날 때쯤 그 좁은 외길에 오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뭐 밤이니까 뭐. 무섭겠다. 두려운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찰나 50m 정도 떨어진 커다란 느티나무 쪽에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이 길도 어두운데 방향 같으면 같이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몰다가 이쯤이면 다 왔겠지 싶어 고개를 들었는데 뭐야? 그 사람 어디 갔지? 뭐야? 이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갔어? 어디 앞서갔나? 하지만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인기척 하나 나지 않는 이 거리에 남자는 결국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처음 발견한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아까 봤던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걸음이 빠른 사람이네. 와, 저 양반 걸음 참 빠르네. 남자는 다시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으로 열심히 자전거를 몰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다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 남자의 시야 안으로 흰 물체가 들어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사라진 사람이 바로 정면에 있는 나무 밑에 서 있는 겁니다. 멀리서 봤을 땐 남자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사실 여자였습니다. 하얀색 긴 원피스를 입고 길게 풀어헤친 머리가 아주 지저분하게 엉켜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 여자. 무섭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에 남자는 차라리 그 여자를 빨리 지나치려 다급하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입안은 바싹바싹 마르고 손엔 식은땀이 나고 자꾸만 발이 삐끗삐끗 바퀴가 헛돌았습니다. 15m, 10m. 남자와 여자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까 그렇게 같이 가려 해도 어디론가 사라져서 애를 태우더니 지금은 그 좁은 외길에서 길을 비키지도 않고 정면에 그대로 서서 남자를 빤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지키고 있네. 남자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거의 눈을 감고 그 여자의 앞을 지나칩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자전거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발로 땅을 구르고 길을 써도 꿈쩍도 않는 자전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 뒤를 돌아본 순간 여자가 자전거 뒷좌석을 잡고 있는 겁니다. 뒤돌아본 남자와 눈이 마주친 여자의 입이 씩 양옆으로 찢어지던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기괴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여자의 입꼬리가 귀에 닿을 만큼 쭉 찢어진 모습에 남자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전거에서 뛰어내린 남자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미친 듯이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남자가 아무리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기압을 내지르고 온 힘을 다해 잡고 늘어져도 그 여자의 한 손을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유롭게 올라간 여자의 입꼬리는 마치 넌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필사적인 힘에 자전거는 움찔움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숨을 몰아쉰 남자가 한 번 더 힘을 모아 확 잡아당긴 순간 여자의 엉킨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잔뜩 흥분한 눈알과 딱 마주칩니다.
여자는 당장이라도 남자를 잡아서 찢어버리겠다는 기세로 그를 바라보며 즐겁게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좌석의 메인 채로 여자의 손 아래에 있던 신문지 뭉치가 찍 찢어지더니 새빨간 뭔가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순간 남자를 쳐다보던 여자의 눈알이 그쪽으로 확 당황한 남자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용을 써도 움직이지 않던 그 자전거가 조금씩 남자 쪽으로 끌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번뜩 정신을 차린 남자는 자전거를 빼앗아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페달을 잡고 헛디뎌서 종아리가 다 까지고 엉망이 돼도 그저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모르게 장인어른 집에 도착한 남자는 다행이야. 기절할 것 같은 느낌에 주저앉고 맙니다. 장인어른이 이 남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방금 어떤 여자? 남자는 헐떡거리는 숨을 채 삼키지도 못한 채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장인어른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잠깐! 이게 뭔가? 자전거 뒷좌석을 가리키며 물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새빨갛게 핏물이 배어나와서 피비린내가 풍기는 신문 뭉치가 있었어요. 예? 이거 집사람 미역국 끓일 때 넣어 먹으라고 사온 소고기입니다. 다급하게 부엌칼! 부엌칼 가져와! 부엌칼! 장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피로 물든 신문지를 헤쳐서 시뻘건 고기 덩어리를 꺼낸 후 부엌칼로 거침없이 고기를 숭덩숭덩 썰어서 그 귀한 고기 덩어리를 아예 밖으로 휙 던지는 겁니다. 오다 가다 죽은 귀신 썩 물러가라! 호이! 대문 밖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시는 겁니다. 집사람 몸보신하려고 큰맘 먹고 사온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 고기가 자네를 살렸네. 예? 저 고기가요? 그것이 자네를 홀려서 데려가려다가 저 피냄새 때문에 고기에 한눈을 판 거야. 그래서 자네가 달아날 수 있었던 거지. 날이 밝자 남자는 장모님한테 그 느티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몇 년 전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저곳을 떠돌던 여자가 그 나무에 목을 맨 겁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 중 그 여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은 느티나무 근처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날 때마다 그 여자가 한 일이라고 수군거린다고 합니다.